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주간 해상법 브리핑 제3호입니다. 화면 공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펜스타 그룹의 복합 운송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펜스타 그룹의 그 특송 서비스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부산, 중국을 카페를 이용해서 그 운송물을 빠르게 수송을 합니다. 컨테이너 선박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면 통상 7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2일에 달성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만큼이나 빠른 수송을 달성한 것이죠. 펜스타는 복합 운송을 하는 것입니다. 동경에서 부산까지는 트럭 운송 그리고 카페리가 이용됩니다. 만약 동경에서 중국까지 운송을 하게 되면 트럭 운송, 카페리 운송 그리고 또 트럭 운송 또 카페리가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을 펜스타가 모두 인수한 운송이기 때문에 복합 운송이 됩니다. 상법 제816조에서는 복합 운송에서 책임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바다 구간에서 사고 발생이 되었다면 해상운송법이 적용되고 내륙에서 발생하였다면 육상운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손해 구간이 불명일 때는 해상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 가장 운송 거리가 긴 육상 운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육상 운송법에서는 운송인은 포장당 책임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 운송인보다도 이제 불리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 울릉도 공항 건설을 위한 케이싱의 수송입니다. 케이싱이라는 구조물을 포항에서 만들어서 울릉도 공항 건설을 위해 울릉도까지 운송 중이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케이싱의 길이와 폭 그리고 넓이가 아주 큽니다. 이런 구조물을 통상의 선박으로 수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지를 이용한 운송을 하게 됩니다. 바지선이라고 불리는 그냥 넓은 그 공간 위에다가 구조물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가진 예인선이 이 바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운송인데요. 우리나라 연근에서 이러한 바지 운송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조선소의 선박 건조를 위한 블록을 싣고 운송하는 바지 운송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지 운송에는 상법에 있는 해상 운송 규정이 100% 적용되지 않고 일부만 적용된다는 것이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해상 운송은 이제 추진력과 화물창이 일체가 된 선박의 공간 안에 운송물이 들어간 채로 운송이 됩니다. 그런데 바지 운송은 화물에 해당하는 바지하고 추진력을 가진 그 예인선이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상 운송법에 있는 규정을 100%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지 운송할 때 바지와 예인선 사이에는 통상 300m 정도의 예인줄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 사이를 선박이 통과하면서 이제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 3대 얼라이언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 경쟁을 하면 가격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서 소비자들의 후생이 높아진다고 보고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경쟁법입니다. 경쟁법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그리고 기업 결합을 다룹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는 시장을 독점하거나 과점하여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에 그 기업이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가격이나 공급을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두 개의 기업이 하나로 결합하여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기업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 경쟁이 제한되게 된다면 기업 결합 심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M&A가 용되지 않습니다.
3대 얼라이언스가 현재 미국의 독과점법의 엄격한 적용의 대상이 되어 조사 중입니다. 우리나라 경쟁법에서는 단독으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3개 업체까지가 75%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면 시장 지배적 지위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HHI 지수를 활용하는데 우리 HMM이 가입되어 있는 D 얼라이언스를 비롯해서 국외 전기선사는 3대 얼라이언스에 속합니다. 이들 3대 얼라이언스의 미주 항로 점유율은 90%에 가깝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전기선사가 한 척을 기량해도 시장에 영향이 없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 3대 얼라이언스의 선사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 하여서 전자의 공급 조절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후자 즉 그 3대 얼라이언스의 경우는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에 이르지 않도록 얼라이언스를 3개에서 한 5개 정도로 늘리고 단독 운항 전기선사들이 더 많이 주장하도록 해서 동서 항로 또 유럽 항로의 시장 점유율을 낮춰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완하의 전기선사의 북미 서비스 개시는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단독 운항을 하는 SM 상선도 기존의 서비스를 더 확장을 하게 되면 3대 얼라이언스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경쟁 당국과 마찰을 피할 수 있고 운임도 현재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화주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물류 계약을 위한 국제조약을 만들자는 내용이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저는 종합물류 계약이 국제적인 조약 체제하에 있었다면 최근의 물류 대란도 완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은 모두 국제조약에 의하여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강행적인 의무를 운송인이 해상 조약 하에서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종합물류 운송은 현재 계약에 의하면 규율이 됩니다. 조약을 통해서 종합물류인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연이 되어 수송이 되면 조약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니까 종합물류인들은 각국의 정부에 종합물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예측 가능한 국제물류의 흐름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해법학계 제10차 세계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5월 25일 있는 제6회 코비드-19하의 해운조선 물류산업 안정화 방안 학술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2020년 3월 코로나 발발 이래로 5회에 걸쳐서 해운조선 물류 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최근 상해항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 변수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여러분 현장과 온라인 참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안정화 방안을 찾을 것인지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 제3회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주간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